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기의 수다쌤입니다. 기본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본 개념 정리는요, 수학에 있어서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학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개하는 게 있어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 전개한다고 하고요.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걸 인수분해한다고 합니다. 전개의 반대가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수분해는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는 0을 붙여보면 이게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이 상태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얘를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야지. 곱해서 0이 되면요, 이 값이 0이 되거나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3차, 4차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더 인수분해가 된다면, 자, 고차식을 1차식이나 뭐 2차식 이 정도로 나눠서 각각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방정식 풀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리즘판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수학 그러면요, 가장 많은 게 등식이에요. 이 등식이 있죠.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이제 등식이 많은데, 등식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등식과 방정식. 그렇죠? 그리고 항등식 그러면요, 풀이법이 개수 비교랑 수치 대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방정식은요, 이렇게 종류에 따라 나눠지긴 하지만, 방정식의 기본 풀이가 인수분해입니다. 방정식의 기본 풀이가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2차도 풀이 방법이 인수분해. 고차 방정식도 인수분해입니다. 기본 말고 다른 단원의 어떤 것들을 배우더라도 방정식 그럼 기본 풀이가 항상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인수분해를 일단 잘해야지만 방정식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지우고 기본적인 알고리즘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를 제가 일반적 풀이하고요. 여기 밑에 특수적 풀이로 나눠 놓을 거예요. 자, 일반적 풀이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일단 문자를 하나 하고요. 문자 한 개짜리랑 문자 여러 개짜리로 나눌 겁니다. 문자 하나는요. 1차식은요, 인수분해하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문자 하나니까 x만 있다고 볼게요. x 플러스 3. 인수분해 할 게 없죠. 자, 2차식, 대각선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얘를 xx 이렇게 쓰죠. 일단 곱해서 3 되는 거 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 만들어주죠. 그쵸?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거를 우리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곱하기 꼴이잖아요. x제곱이니까 xx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아래로 쓴 겁니다. 위아래로 쓰면 뭐가 편하냐면은, 자, 이렇게 x 있죠? 그 다음에 3 되는 게 여기랑 여기 곱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3하고 1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항을 볼 때가, 가운데 항이 1차씩 나오는 게 이게 이렇게 곱한 거하고요.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곱하는 게 이걸 위아래로 표현하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도 이렇게 대각선 방향 이렇게. 그래서 1차식 볼 때 이게 편해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여기 옆으로 쓰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가지고 이 마이너스 1을 되는 거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아래로 보통 하는데, 자, 이걸 이름이 특별히 없어서 제가 대각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2차식은 대각선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이제 고등학교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들도요. 이게 좀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미리 봐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차식 3차 이상. 자, 3차 이상은요.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뭐 이런 겁니다. 문자 여러 개. 문자 여러 개일 때는요. 한 문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문자 중심으로. 이왕이면 차수가 낮은 거. 차수 낮은 게 인수분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차수 낮은 문자 위주로 한 문자로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문자 한 개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풀이가 돼요.
1차식인 경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공통인수만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공통인수는 1차뿐만 아니라요. 뭐 2차, 3차 하더라도 중간에 공통인수가 보이면 무조건 먼저 묶어내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 2차식은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 여러 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대각선으로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리고 이제 고차식 3차 이상은요. 이것도 기본풀이가 인수정리예요. 이거 똑같이 인수정리인데 이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인수정리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요. 공식으로 외우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부분도 볼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풀이고요. 자, 특수적 풀이가 있어요. 자, 일반적 풀이, 특수적 풀이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짝짓기, 치환, 보기차식, 상반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요거 일반적인 풀이와 특수적 풀이를 다 할 줄 알면요,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어요. 99.9% 이상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판이 뭔지 모르면 내가 인수분해를 하긴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느 부분에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은 인수분해는 끝없는 학문이 돼요. 근데 이 알고리즘판을 익히고 내가 지금 문자 여러 개에서 요거 하고 있구나. 문자 여러 개에서 이거 하고 있구나. 그리고 특수적 풀이에 내가 뭐 보기차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것들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예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이 공식 있죠? 공식들 좀 정리를 한번 쭉 하고 갈게요. 공식들. 자,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제가 인수분해 공식인데, 인수분해는 이제 곱셈 공식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요게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 또는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 간단한 거 넘어갈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요. a제곱 빼기 b제곱. 보통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합과 차로 중간중간에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3차. 자, 미지수 두 개의 3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 요거는 제가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의 a 플러스 b 또는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외우고 계세요. 자, 요거 변형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요게 편할 수도 있고 밑에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알고 있고요. 자, 외우는 거 한번 볼게요. 부호 먼저 보면은 플러스일 때, 덧셈이 플러스일 때는 이 덧셈 부분 이렇게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에 해당하는 부분, 곱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거 유도를 해볼게요. 제가 한번 보세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 전개시켜보게요. 전개시켜보면은 이거를 a 플러스 b의 제곱에 a 플러스 b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 제곱 전개시키면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뒤에 a 플러스 b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제곱 b에 이렇게 곱하면 2a제곱 b 더하면 3a제곱 b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2ab제곱 이것도 ab제곱 더하면 3ab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b세제곱. 다 전개하면요. 3차는 개수가요. 1, 3, 3, 1 이렇게 돼요. 1, 3, 3, 1. A는 차수가 3차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서 2차, 1차 없고요. B는 거꾸로 없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것만 남기고 얘를 이 좌변으로 넘기면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는데요. 넘기기 전에 얘를 3AB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거 이렇게 넘깁니다. 자, 일단 써볼게요. 다시. 자, 요거 먼저 써볼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요. 자, 여기에서요. 이거 넘어간 거 빼줍니다.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요 첫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유도 많이 해보세요. 나중에 까먹더라도 한번 유도 해본 사람은 유도하면은 다시 그 뒤로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a 플러스 b로 묶어낼 거예요. 여기 다 한번 묶어볼게요. 자, a 플러스 b로 묶어내면 여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남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3ab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자, 요 부분인데요. 요거 전개시켜보면 a제곱 플러스 2ab의 마이너스 3ab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인수분해 공식인 요 두 번째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지수 두 개의 3차 공식이 두 가지 같이 외우고 계시고요. 자, 이제 부호 반대인 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3ab a 빼기 b.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이요. a 빼기 b에 가로 열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요. 여기 빼기일 때는 여기 다 빼기 돼요. 이렇게 빼기 곱하기 부분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계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식에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죠. 전개시킨 거 하나. 간단하니까 안 썼어요. 제곱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배 ab bc c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복잡한 거 미지수 3개의 3차 보겠습니다. 지우고 볼게요. 자, 여기에 미지수 3개, A, B, C 3개 있고요. 차수가 3차식이에요. 미지수 3개의 3차는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긴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도.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A, B, C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1차식이에요. 1차식. 그쵸? 요거 보면 3차, 3차, 3차. 요것도 3개 곱하면 3차. 1차니까 나머지는 다 몇 차? 2차식입니다. 2차식.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뒤쪽 부분은 또 변형이 가능해요. 요거는 자, 어떻게 되냐면 요거 2분의 1로 묶어보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bc 요거 완전 제곱식 돼요. a 빼기 b의 제곱. 그리고 또 b제곱 나머지 하나, c제곱 하나, 요거 bc 하면은 이건 b 빼기 c의 제곱 되고요. 또 c제곱 하나, a제곱 하나 요거랑 같이 해주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요 식이 요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변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는 0 풀어라 이렇게. 자, 요 식이 0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그리고 A, B, C는 예를 들어서 뭐 양수, 즉 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죠? 0이 되니까 앞에 게 0 또는 이게 뒤에 게 0이 돼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라고 하면 이게 양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뒤쪽 부분이 0이 돼야 되고요. 요거는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실수기 때문에, 자, 제곱한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이 제곱 더한 게 0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으니까 결국은 A, B, C가 다 같아진다. 그래서 정삼각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3개의 3차는 요거밖에 없다. 인수분해 공식 보면은 뭐 곱셈 공식도 그렇고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그냥 전개시키면 되는 거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요거 중요하니까 이거 꼭 외우시면은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 할 때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자, 좀 지우고 나머지 자 요거 뭐 보기차식 이건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하는 방법. 네, 상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특수적 풀이에 써놨습니다. 특수적 풀이 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 풀이에 자, 문자 한 개짜리 자, 고차식 예를 들어 x 세제곱 또는 x 4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인수분해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는 0만 붙이면 바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되는 겁니다. 자, 고차식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정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머지 정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머지 정리. 예를 들어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fx가 있는데요. x 빼기 1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몫이 있겠죠. 이렇게. 나머지가 r 이렇게 있습니다. 자, fx를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r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인데요. 여기에 자, 이 등식이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수치 대입을 하는데 자, 1을 집어넣어 보면 f1이 0 되니까 사라지겠죠? 바로 나머지가 f2라고 같아져요. 이렇게. 자, 여기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인데요. 이 나머지 정리에서 만약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나머지가 0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나머지가 0이 된다면 이게 사라지니까 fx가 x 빼기 1 곱하기 qx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요거는 바로 이게 인수분해된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경우가 바로 인수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인수 정리.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숫자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x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내 x에 1을 집어넣었어요. 2. 2를 대입했더니 이 값이 0이 나왔어요. f2가 0. 이렇게. 그럼 뭐를 알 수 있다? 아, 이게 x 빼기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모양. 즉,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이거를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수를 집어넣냐 이거죠. 어떤 수를 집어넣냐면요. 예를 들어서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가 있어요. 얘를 전개시켜 보면 x 세제곱부터 해서 자, 마지막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a, b, c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찾을 때 자, a, b, c 이런 숫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 이 a, b, c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잘 보면 이 상수항 있죠. 상수항의 약수가 돼요. 이 a, b, c가. 그래서 이 상수항의 약수들을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수항의 약수. 그래서 수치를 대입을 할 때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하면 되고요. 자, 혹시나 여기가 이렇게 2인 경우가 있으면 이게 2x 빼기 a다. 그럼 여기가 2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a가 아니라 2분의 a를 대입해야 되겠죠. 자, 2분의 a를 찾아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a 약수를 집어넣는데 0 되는 게 안 생겨요. 안 생기면은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최고차항의 약수를 분모에 쓰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요거 약수들. 뭐 2분의 a나 2분의 b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대입하는 수가 자, 분모는요. 최고차항이죠. 최고차항의 약수. 그 다음에 이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수 나오면 귀찮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수항의 약수들 집어넣고 안 생기면은 최고차항의 약수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가요. 이렇게 만약에 유리수이면서 1차식 부분이 나온다. 1차식이 뭐 한 개라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 안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못 풀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2차식 곱하기 2차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나머지 정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안 되고요. 특수적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네요. 12. 12의 약수들 중에서 0이 되는 거를 찾습니다. 간단한 게 뭐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1 대입하면은 이거 음수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1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1, 마이너스 12 해서 0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여기 찾았죠? 자, 여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찾으면 자, 이거를 이제 나머지 몫을 구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게요. 자, 3차 계수가 1,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1 대입했죠? 이렇게. 내려가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곱하면 12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마이너스 1 대입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요. 요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더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xx 3, 4. 자, 이것도 할 때도요, 2차식 인수분해 할 때 10이 되는 게 3, 4도 있고, 2, 6도 있고, 1, 12도 있죠? 근데 비슷한 숫자 있죠?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3, 4. 이거 안 되면 1, 6, 이거 안 되면 12. 자, 왜 이렇게 가냐? 이거는 그냥, 경험상입니다. 확률.
통계적 확률로 봤을 때요. 경험상 이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출제자가 그렇게 많이 문제를 내요. 이제까지 보면. 그래서 이거 위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 4고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답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조리제법 했잖아요. 조리제법이 있고요. 자,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바로. 근데 저는, 자, 이 개수 비교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3차 같은 경우는요, 개수 비교가 더 빨라요. 수학 잘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좀 배우세요. x 플러스 1이 있고 나머지 2차죠. 2차인데 이 최고창, 요거하고 상수항 보면요,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요. x 제곱 돼야 되고요. 이렇게 상수항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얘랑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돼요. 요거 하나만 더 개수 비교를 알아내면 돼요. 자, 뭘로 보느냐? 둘 중에 숫자 좀 작은 거로 보면 됩니다. 자, 2차항 개수가 2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2차항 나오는 게 이렇게 곱한 게 2차항이고요. 이렇게 곱한 게 또 2차항 나와요. 자,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1이죠. 1. 그럼 요것도 1 되면 되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얘랑 똑같죠, 이제. 그래서 이 조리제법 써도 되고 개수 비교해도 된다. 근데 3차식 같은 경우는 개수 비교를 권장합니다. 이게 더 빨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6. 자, 6의 약수들 중에 0 되는 거 찾아볼게요. 자, 1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6이 크니까 1은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거는 1. 이거 플러스 3 되겠네요. 이거 플러스 3 되고,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7, 이것도 7이니까 0 되네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자, 일단 x 플러스 1이 있고, 나머지 3차식이죠. 자, 이거는 이제 조립제법 쓰세요. 자, 개수 비교가, 이거는 불편합니다. 개수가요,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1로 합니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곱하면 4 더하면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곱하면 6, 0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자, 이게 3차식이기 때문에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2나 마이너스 2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4차 같은 경우는 차수가 크잖아요. 이거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지만은 여기다가 직접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0이 안 나오면 다른 걸로 하면 됩니다. 한번 2로 한번 해볼게요. 2로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숫자 쓰겠습니다. 자, 1 곱하면 2,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3, 6, 0. 됐네요. 그쵸? 우리 좋았네요.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은 여기 지우고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다시 바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요, 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이 나머지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럼 이것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수정리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른 문제도 좀 볼게요. 다음 중 다항식의 인수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이요. 제가 보니까요, 4차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없죠. 그러면 이 공통인수가 있는 거예요. x가 공통인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로 먼저 이렇게 묶어주세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3차식 인수분해합니다. 자, 2의 약수들 집어넣어 볼게요. 자,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서 0 되네요. 그러면은 x-1이 있겠죠? 자, 나머지 2차인데, 자, 개수 비교 들어갈게요, 바로. x 세제곱이니까 x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2 나오려면 이렇게 해서 이거 플러스 2. 자, 그리고요. 자, 2차, 나 1차 아무거나 보면 되는데 양수인 거 볼게요, 여기. 2차항이 2죠? 2차항이 2입니다. 2차항이 2 나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거랑 2차 나오는 게 이렇게 곱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2가 나오려면 여기 3 되면 되겠죠? 플러스 3x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에 2니까 2, 1에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요거 네 가지. 이렇게. 그래서 아닌 거 고르면요. x도 있고 x 빼기 2가 없네요.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다항식이요. 요 값이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일반적인 방법 인수정리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6의 약수요.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수 집어넣으면 0이 안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6, 마이너스 11, 플러스 6 해서 0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인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2차식은 개수비교 들어갈게요. x 세제곱이니까요. x제곱. 상수항이 6이죠? 이렇게 보면 플러스 6. 자, 둘 중에 작은 거 6. 2차 한계수 볼게요. 6. 1이니까 여기 5 되면 돼요. 플러스 5x. 자, 됐고요. 자, 이것도 인수분해합니다. 또 x, x, 2, 3, 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에 해당하는 게 1, 2, 3 더하면 답은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인수정리 이용해서 했고요. 자,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고차식 인수정리했고요. 이제 문자 여러 개 있는 거 볼게요. 한 문자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차수 낮은 거. 자, 1차식인 경우는요, 이제 공통 인수만 묶어내면 돼요. 이것도 뭐 간단한 거 하나 볼게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지수가 A, B, C, D 4개예요. 차수는 다 1차예요. 어떤 문자 입장에서 보든지. 그러면 이게 A 입장에서 보겠다 그러면 A가 있는 게 이렇게 2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A로 묶어보면은 D-C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 요거하고 요건데요. 자, 이것도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묶는 거예요. BC고 BD니까 B가 공통이죠. B로 묶으면, 이렇게 B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C 나오고요. 뒤에다 쓸게요. 플러스 D 나오니까 D. 이렇게. 자, 이렇게 A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고 나면요. 이렇게 A의 개수의 공통인수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보통. D-C가 공통인수가 보이죠? D-C로 묶어내면 여기는 A, 이쪽은 플러스 B. 이렇게.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좀 간단하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 1차 먹고 이제 요 2차식 볼게요. 문자 여러 개 있는 거 2차식.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걸 잘해야 돼요. 자, 문자에서 복잡하긴 하지만 이 대각선 방법 이용하는 거 똑같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보면서. 자, 요 식으로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미지수가요, A, B, C 3개예요. 그쵸? 차수는 2차식이죠.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A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풀입니다, 지금. 자, A 입장에서 2차 A제곱 있고요. 1차가 있는 부분이 요거하고 요거네요. 그쵸? 자, 2도 공통이니까요. 자, 2에 A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2B가 되고요. 2에 C 남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A 입장에서 보면요. 나머지는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요. 4B제곱에 얘 먼저 써줄게요. 4BC 그 다음에 C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A 입장에서 보면요. 2차, 1차 여기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2차식 인수분해 해도요. 이렇게 요거 곱하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을 할 때. 그것처럼 요것도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넣고 봐도 또 2차식 인수분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2B, CC 이렇게 하면 이거 4BC 나오겠네요. 대각선 하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요 앞에 A니까요. 자, AA 쓰고요. 요거 할 때는 가로를 쳐주세요. 왜냐면은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를 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가운데가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둘 다 이렇게 플러스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4B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이 답이 됩니다. 답을 써보면 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거 똑같으니까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혹시 요게 우리가 공식 있죠? 미지수 3개인데 2차식 인수분해 공식, 전개 공식, 인수분해 공식. 요거 전개시키면 요 모양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요 가운데가 보통 우리 공식 B에서 2B로 바뀐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게 보이면 만약에 요게 혹시 이 공식에서 가운데가 B가 2B로 바뀐 모양이 아닐까라고 예측이 되시는 분은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전개시켜서 이거 모양 나오는지 확인하면은 이게 답이 바로 되는 거 알 수도 있어요. 그게 보이면 일로 가고요. 안 보이면 지금처럼 일반적인 풀이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미지수 2개예요. x, y. 여러 개 있는 거고요. 차수는 2차식이죠. 둘 다 2차니까 그냥 x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면은 x 2차가 x제곱이고요. 1차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2도 있으니까 2로 같이 묶어보면요. y 여긴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 없는 것도 여기 써보겠습니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그리고 이 부분 인수분해 먼저 합니다. 자, 이거 y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y 플러스 1, y 플러스 1 쓰고요. x제곱이니까 x, x. 그리고 이거 대각선 해준 게 이거 나오는데 그냥 둘 다 플러스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똑같으니까 답이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것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풀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정리하면 이게 1이 만약에 이쪽에 써볼까 이렇게 1의 제곱이라고 바꿔 써보면 이것도 공식이죠. 이렇게 이 공식이 보이면 이거 전개한 거 요거 되는 거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제곱 전개시킨 공식에서 z 값이 1이라고 보면은 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보이면 또 바로 이것으로 가도 됩니다. 자, 안 보이면 일반적인 거로 가고요. 또 특적 풀이 중에 뭐가 있냐면 짝짓기가 있어요. 이 문제는 짝짓기를 해보면은 짝짓기도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여서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짝지어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요 2의 x 플러스 y가 되고요.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y가 공통인 게 보이죠? 우리 특적 풀이 중에서 치환하는 방법.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t 플러스 1의 제곱. 다시 바꿔주면요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예제 좀 더 볼게요. 자, 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x, y에 대한 2차식이고요. x 입장에서 2차식, y 입장에서 2차식. 미지수는 2개죠? 자, x 입장에서 바로 볼게요. x 제곱.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있는 항이 요거하고 요거 되겠네요. y-1의 x. 자, 그리고요, 이 나머지가 y에 대한 2차식인데 음수죠? 2차함계수가. 일단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놓고 묶어주세요. 이게 편합니다. 2y 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4y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2도 공통이네요. 그러니까 2까지 묶어볼게요. 이렇게.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인수분해 먼저 해줄게요.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y 빼기 1로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이 앞에 이제 요거 마이너스 1을 나눠 가지면 되겠죠? x 제곱이니까 자, 대각선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x, x. 자, 요거 해서 요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문자 맞춰주면 상수항은 그냥 같이 맞아져요. y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가 2, 하나가 마이너스 1 붙으면 되고요. 뒤에 것도 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 마이너스 1 붙으면은 2y 마이너스 y니까 y 나오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답을 다시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건 x 빼기 y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법칙 되는 거죠? 플러스 1 이렇게. 이것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 식이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 자, x, y 문자 2개고요. 차수가 2차식이에요. 둘 다. 2차, 2차. 자, x 입장에서 볼게요. 자, 2차식이 자, 2x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차가 있는 부분이 요거하고 요게가 1차가 되겠네요. 그럼 5y 플러스 3의 x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 x 입장에서 볼 때는 상수항입니다. 2y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1. 그래서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 먼저 인수분해 해주면요. 2y, y, 1, 1. 둘 다 플러스면 되겠네요. 자, 2x제곱이니까 2가 붙으면 되는데, 이거 5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 했을 때, 이쪽이 2x가 되면 되겠네요. 2x, x. 둘 다 플러스면 되겠죠? 그럼 대각선 해주면, 요 가운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인수분해가 최종 답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y 플러스 1. 자, x 플러스가 여기 2x니까 x, 요거 되겠네요. x 플러스 2y 플러스 1. a 값이 2가 되고요.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뒷부분 되겠죠. 2x 플러스 y 플러스 1. b 값이 1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랑 B랑 곱하면요.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식을, 자, 인수분해하면 그랬습니다. 요것도 인수분해해 볼게요. 미지수가 A, B, C 3개예요. 그리고 차수를 보면 A도 2차고요. B도 2차 나오고, C도 2차 나오네요. 차수가 똑같으니까 A 입장에서 볼게요. 자, A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2차인 부분이고 2개네요. B-C에 A제곱 되고요. A가 있는 부분이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2개 되네요. 자, A로 묶으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B제곱이랑 요거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B제곱 되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C제곱에 A.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 요거. 자, 이것도 BC로 한번 묶어볼게요. BC로 묶어보면요. 여기는 B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C.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공통 인수가 보여요. B 빼기 C,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B 빼기 C 나오죠? B 빼기 C랑 B 플러스 C니까 B 빼기 C. 그래서 B 빼기 C가 공통입니다. B 마이너스 C로 묶어줘요. 그럼 여기 A제곱. 빼기, 요거는 이제 B 플러스 C만 남겠죠? 여기는 BC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게 A에 대한 2차식이죠? 다시 또 대각선 방법으로 인수분해합니다. A에 요거 BC. 가운데가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나오려면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대각선이. 그래서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푼 겁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A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2차식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공통인수가 보였기 때문에 일단 하나 묶어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요.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게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제 A, B, C, B제곱 빼기 C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여기 A, B, C가 보면요. 입장이 다 똑같아요. 즉, 바뀌어도 상황이 똑같은 식이 돼요. 이걸 이제 윤활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용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A, B, C가 서로 이제 바뀌어도 돌아가죠. A, B, C, 그 다음에 여기 B제곱, C제곱, A제곱. 이것도 C제곱, A제곱, B제곱.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윤활식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문자가 있잖아요. 문자가. 요거를 우리가 인수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보통 인수 정리는 3차 이상에서 하잖아요. 오늘 2차식이죠. 근데 2차식에서 인수 정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2차는 쉽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이지 2차식에서도 인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게 풀이가 인수 정리가 보통 이제 고차식에서 하잖아요. 3차 이상에서. 근데 이 2차식도요. 2차식도 인수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식에 제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봤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 빼기 3에서 0이 되죠. 0이 되면 얘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차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인수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서. 자, 이걸 A 입장에서 봐요, 일단. 자, A 입장에서 보고요. 이 식을. 자, A에 B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A에 B. 그러면 A에 B. 요거 B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것도 B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B제곱. B제곱 빼기 B제곱이면 0 되니까 다 사라지겠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세제곱 나오죠. B세제곱에 마이너스 BC제곱이고요. 이것도 BC제곱에 뒤에 해주면 마이너스 B세제곱. B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BC제곱이니까 이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0이 돼요. 0. 자, A에 B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죠. 그럼 뭐냐면 A-B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X에 3을 대입했어요. 근데 0이 나왔어요. 그럼 뭐다?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죠. 그쵸? 이렇게 되죠. 이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A에 B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요. 그럼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윤활식의 성질이 이용되는 거예요. 즉, A, B, C가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A 빼기 B가 있으면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B 빼기 C도 인수가 있는 거고 C 빼기 A도 인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곱하기 뭔가 이렇게 또 곱하기 뭔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차수를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이렇게 A, B제곱. A랑 B 입장에서 보면 3차식이죠? 다 3차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개시켜보면, 여기 전개시켜보면 3차씩 나오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자는 곱해지는 게 없는 겁니다. 문자는 곱해지는 게 없고 상수항만 곱해질 수 있어요. 상수항만. 자, 이 곱해지는 상수항이 뭔지만 개수 비교나 뭐 이런 것들로 하나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식에서 자, 개수 비교 하나 볼 건데요. 자, 얘랑 이제 똑같은 식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볼까요? a b제곱. a b제곱이 개수가 1이죠. 1. 이것도 전개시켰을 때 a b제곱이 개수가 1 나와야 돼요. 이 제곱을 먼저 보세요. 제곱. b가 두 번 곱해지니까 여기서 b가 곱해지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b, b. 이쪽에서는 나머지 a.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지 a b제곱이 나오는데요. 부어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그냥 a b제곱이 나오죠. 똑같으니까 그냥 앞에 개수가 1이면 되는 거예요. 얘도. 자, 만약에 부호가 안 맞았다, 반대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개수가 1대 가서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10 빼기 a. 5번이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활식에서는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빼기면 다 빼기가 있고 더하기면 뭐다? a 플러스 b가 있으면 b 플러스 c, c 플러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앞에만 뭔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는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 플러스거나 지금처럼 다 마이너스인 거 이런 것들 중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2차식 지금 요 부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